미생물협회 전문 강사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생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추장, 된장, 김치를 발효음식이라고 하죠. 이 발효를 유산균이 해요. 그런 균주를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걸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100조 마리나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미생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장입니다. 장에서 미생물들이 발효도 하고 흡수, 염증 방어, 해독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이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럼 미생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생물에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익균은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한 일을 하고요. 유해균은 해로운 일을 합니다. 유익균은 있어야 하고 유해균은 없어야 하는 걸까? 그건 아니고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중간균은 뭘까요? 중간균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치 박쥐 같아요.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처럼,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익균이 25%가 있고 유해균이 15%가 있다고 했을 때 중간균은 유익균에 붙기 때문에 총 85%가 되는 거고 유해균은 15%가 되는 거죠. 이런 밸런스가 가장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익균을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익균은 미생물, 즉 생물입니다. 생물은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먹이를 줘야 해요. 유익균의 먹이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는 게 아니라 장까지 내려와서 유익균이 먹고 증식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당과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면서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서 유익균이 줄어들고 반대로 유해균은 늘어납니다. 즉 식습관에 따라 유익균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미생물이 하는데 언제 만들어지냐면 바로 태어날 때 만들어집니다. 40초 정도 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드디어 아기가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축하드려요. 그런데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는 상대는 엄마가 아닙니다. 세균입니다. 출산이 다가오면 엄마는 아기에게 물려줄 세균을 준비합니다. 아기가 나오는 산도에선 글리코겐을 열심히 분비해 락토바실러스 같은 좋은 균이 자라는 걸 허락하지요. 그러면 아기는 산도를 통과하는 동안 락토바실러스를 먹기도 하고 온몸으로 샤워를 합니다. 일종의 세균 샤워죠. 아기는 세균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렇게 만난 세균은 나쁜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기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나쁜 세균과 싸워 이겨낼 든든한 공격수를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셈입니다. 데이비드 밀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박사는 모유 속에 세균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Amazing thing about human milk is it also contains a lot of complex sugars that we call oligosaccharides, and they're very complicated. And it actually represents the third largest component of human milk, but the infant itself cannot digest them. 아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성분인데 왜 모유 속에 들어있는 걸까요? 모유 속 올리고당은 아기의 몫이 아닙니다. 아기가 모유를 먹습니다. 이때 모유를 먹고 자라는 또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비피더스균입니다. 올리고당은 비피더스균을 위한 먹이죠. 비피더스는 아기의 위 속으로 들어가 위험한 세균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장 점막을 빼곡히 선점합니다. 비피더스는 올리고당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점점 수를 증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모유의 소화를 도와주고 단백질도 보충해주죠. It is amazing. The bifidobacteria grow on human milk oligosaccharides, and almost all other bacteria do not grow. So it is a very targeted selection process that has come through evolution. Mothers are recruiting another life form inside their babies purposely by the milk that they're giving the babies. 비피더스는 엄마가 모유를 통해 물려주고자 했던 유일한 세균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유산균 샤워를 통해 몸 안에 미생물을 만들게 됩니다. 아주 경이롭죠. 외국의 많은 논문들을 보면 자연 분만한 아이와 제왕절개를 통한 아이들의 몸속에 미생물의 구성이 많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왕절개를 통한 아이들이 잦은 질병에 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유 안에는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올리고당이 있는데 미생물의 머리가 되면서 장내에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모유를 먹였냐는 기간에 따라 아토피, 잦은 감기나 잦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미생물이 형성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왜 유해균이 늘어나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 식습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햄버거, 컵라면, 인스턴트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러한 식습관에 의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고 감기에 잘 걸리게 되죠. 그러면 병원에 가고 병원 가면 항생제 맞고 유해균이 또 죽고 악순환이죠. 또 요즘 학생들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렇다 보니 옛날에는 걸리지 않았던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도 미생물에 달려있다라는 거 아세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은 미생물의 숲질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즐겁고 우울하고 슬프고 화나는 것도 미생물이 조정해요. 요즘 여성들의 80%가 우울증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행복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립니다.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건데 이 세로토닌은 마음이 편안할 때 나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휴양지에 놀러 왔어요. 커튼 사이로 아침에 햇살이 비쳐서 눈을 떴어요. 해변이 보이고 연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이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햇살을 받으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렇다 보니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자그마치 장에서 90에서 95%나 만들어져요. 누가 만드냐면요, 바로 장내 미생물이에요. 세로토닌의 재료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리토판이라는 건데 이 트리토판은 바나나, 우유, 두유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식품을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트리토판을 가공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죠?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누군가가 제 신경을 건드리면 버럭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세로토닌 호르몬이 풍부히 나온다면 화가 덜 날 수도 있고, 이렇듯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세로토닌을 얘기할 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잠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하죠. 우리가 충분히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와야 하는데 이 멜라토닌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즉, 우리가 잘 자려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하려면, 행복하려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잘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미생물과 미생물의 하는 일 중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쉽고 재밌는 미생물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